여러분,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꽂히는 커버드콜 배당금, 그거 보면서 아, 이게 내 노후 월급이지 하고 흐뭇하셨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당금의 상당 부분은요, 사실 새로 번 돈이 아니라 여러분이 넣은 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내 돈 꺼내 쓰면서 배당받았다 하고 좋아하고 계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그 부분은 꼭 끝까지 들으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커버드 콜 ETF. 그러니까 옵션을 팔아서 그 수수료로 높은 배당을 주는 상품이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배당률 10%, 12% 같은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 내 원금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걸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배당률이 이렇게 높은데 왜 주가는 안 오르지?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일반 배당주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서 일부를 떼서 주주에게 나눠줍니다. 이건 진짜 번 돈이에요. 그런데 커버드 콜은 구조가 다릅니다. 주가가 크게 오를 권리를 미리 팔아버리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배당처럼 나눠줘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도 내 주가는 별로 안 오릅니다. 상승은 막혀있고 하락은 거의 그대로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간이 지나면 주가, 즉 내 원금 자체가 슬금슬금 녹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숫자로 보겠습니다. 1억을 배당률 12% 커버드 콜에 넣었다고 칩시다. 1년에 200만 원 세금 떼고 대략 1,000만 원 남짓 들어오죠. 한 달에 80만 원 좀 넘습니다. 기분 좋죠? 그런데 만약 그 사이 주가가 8% 빠졌다고 해봅시다. 내 원금은 1억에서 200만 원이 됐어요. 배당으로 1,000만 원 받았는데 평가금은 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내 손에 늘어난 건 200만 원뿐인 거예요. 배당률 12%만 보면 200만 원을 번 것 같지만 총 수익으로 따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수치는 그 해시장과 환율,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함정이 있습니다. 배당을 다 쓰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 80만 원 생활비로 알뜰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일부 원금을 헐어서 받은 돈이었다면요. 이걸 미국에서는 원금의 반환, 우리말로 자본 환급이라고 부릅니다. 분배금 안에 진짜 수익이 아니라 내 돈을 도로 뺏어준 부분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이게 매달 통장에는 똑같이 배당 입금으로 찍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어르신들이 나는 원금 안 건드리고 배당만 쓴다고 안심하시는데 실제로는 곳간이 줄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배당률 말고 총 수익률을 보세요. 배당금의 주가 변동까지 합친 숫자입니다. 이게 플러스여야 진짜 버는 겁니다. 둘째, 내가 산 가격과 지금 평가금을 1년에 한 번은 꼭 비교하세요. 배당받은 총액보다 원금이 더 줄었다면 그건 내 돈 꺼내 쓴 겁니다. 셋째, 노후 자산 전부를 커버드콜에 몰지 마세요. 원금을 지키는 배당 성장형 상품과 섞으면 한쪽이 흔들려도 곳간이 버팁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 ETF의 절반, 커버드콜의 일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 65세에 은퇴하신 김 선배님이 퇴직금 2억을 전부 12% 커버드 콜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첫 해엔 월 130만 원 넘게 들어와서 이거다 싶으셨겠죠?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은 해가 몇 번 겹치면 원금이 줄면서 그 다음부터는 배당금 자체가 같이 줄어듭니다. 곳간이 작아지니까요. 5년, 10년 뒤를 생각하면 처음 받던 130만 원이 점점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절반만 커버드 콜에 넣고 나머지를 원금이 자라는 쪽에 두셨다면 배당은 조금 적어도 곳간은 오래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커버드 콜의 높은 배당엔 내 원금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둘, 배당률이 아니라 총 수익률로 봐라. 셋, 전 재산을 몰지 말고 나눠 담아라. 이건 커버드 콜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구조를 알고 쓰면 훌륭한 도구예요. 다만 투자 권유가 아니고 결정은 꼭 본인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